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종인교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뭐 했죠? 깜빡했죠? 그죠? 저도 사실 깜빡합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오늘 할 거고요. 저 때는 적용하기란 뭔가 했고, 우리가 적용하고의 차이점,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환경정책 기본법을 할 거죠. 그죠? 환경정책 기본법. 자, 당연히 환경정책이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환경부에서 하는 거 뭐 이게 있고, 물론 그거는 이론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이론 인가에 있죠. 기본 법에 관한 내용들은 뭐 산림청하고 그다음에 환경부과하고 국토부과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들을 좀 잘 들으셔서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이 어느 법에 들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국토부하고 걸려 있는 거지만 실제로 적용은 앞에 뭐 때문에 한다고요? 국토 전반적인 공간 계획이죠. 공간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밟고 있는 토지부터 시작을 해서 숨쉬고 있는 공기.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하고 삶하고 생태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뿐만이 아니라 연안, 갯벌, 그 다음에 산, 토지, 택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몸에 싹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앞에 도루묵이죠. 근데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비하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도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꾸 공부했던 걸 앞에 기록을 안 해놓는 거예요. 우리 또 공부할 때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때 앞에 기록을 안 하면 잊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 항상 앞에 한 챕터마다 앞에 잠깐 중요한 것들을 항상 기록을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나중되면 또 하나의 책을 또 한 챕터 공부했던 것을 공부한 게 아니지 책이죠. 그죠? 챕터별로 또 한 걸 또 한번 묶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책의 내용들이 또 전체 또 요약해서 한번 묶어지죠.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어떤 내용에 어떻게 읽었다라는 것들이 독서 감상문 비슷하게 남겨지죠. 제 블로그에도 그거를 지금 청번의 책 읽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워드 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책 옆에 놔두고 책 글로 쓰기 때문에 제가 뭐 워드 치지는 못하고 있고요. 뭐 어느 시기 되면 뭐 하겠죠. 자, 오늘 내용은 환경정책 기본법이고요. 여러분이 재생 목록 10분 영어에 들어가 있고요. 재생 목록에 강의 내용 공지에 들어가 있으면 자료에 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정책 기본법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정책 기본법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죠? 자, 국토기본법은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환경정책 기본법은 환경부 장관이 합니다. 자, 국가기본법 둘 다 국토기본법도 국가기본법이고요. 이것도 국가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레벨에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같은 레벨에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요, 국토는 국토, 환경은 환경, 뭐 산림은 산림 따로 갔는데요. 지금은 그게 뭉쳐져 있다는 거죠. 물론 각각의 행정은 따로 합니다만은 이 적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웃기는 게, 아까 웃긴다기보다는 제가 왜 적용하기란 게 뭔가, 왜 국토 건축하고 차이가 나고 도시계획하고 차이가 나는가라는 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법 체계로 봤을 때는 따로따로 법인데 우리 적용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법을 어느 법에 준하기 때문에 어느 법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항상 발주처 요구하는 대로 그렇다고 요구하는 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기술자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죠. 실제.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국가기본법이고요. 당연히 환경의 질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사항을 해주는 것 똑같습니다. 자, 환경 오염, 훼손 이런 것을 예방하게 되고요. 국가 환경훼손, 그죠? 자, 환경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환경부 장관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방과 앞에 뭐죠? 유지죠. 유지 또는 물론 보존도 되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하는 것은 훼손해 내는 것을 예방하는 거고, 삶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 지방에 관한 환경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토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자, 다 어떤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법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같은 하나의 줄기, 같은 기본법 안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 국토는 국토, 환경은 환경. 같은 맥락 안에 쭉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뒷장에 보면요. 자, 이것도 우리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장 어찌 보면 환경에 관한 것은요, 환경정책 기본법이죠. 국토에 관한 것은 국토기본법에서 만들어지는 거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이죠. 이거 지금 종합계획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던 거 국토종합계획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한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국가 및 지방단체 해놓고 그 다음 환경훼손 위해를 예방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것도 관리 및 보존하는 겁니다. 자, 국토 관리 보존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환경의 차이, 환경이냐 국토냐의 차이점이에요. 있는 거는. 근데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환경부 장관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조금 다른 게요.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는요, 우리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죠. 그리고 5년 단위로 우리가 수정을 합니다. 근데 10년마다 수립합니다. 우리 과거도 우리가 국토는 10년마다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이렇게 그 종합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 자, 이제 우리가 조경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뭐 이게 국토부 건지, 뭐 산림청 건지, 막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 것이 있는 이유 때문이죠. 자, 국토 생태 네트워크, 생태 통합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자, 요걸 다 잘라보면은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요, 산림청에서 시행을 하는 게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식품부인가요? 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 환경부에서도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연안 같은 경우는 연안과 해안 이래가지고 해안 같은 경우는 어디죠?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연안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국토생태통합 네트워크 하면서 이번에도 시험에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거 비슷한 용어가 나왔죠.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보존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보존 협약, 이 법보다는 보존의 협약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친환경 국토 관리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게 도입이 됐다고 하네요. 그죠? 자, 산맥, 산. 그래서 산림청하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10대 강, 우리나라의 강에 하고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천하고의 관계입니다. 그죠? 3대 연안, 이거는 우리가 또 해양수산부하고 걸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네트워크에서 통합적 생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생태 통로, 야생 동식물, 뭐 다양성, 물순환, 뭐 녹지 연속성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생태 네트워크, 생태 통합 네트워크 하면서 여기서 딱 나오는 것이 생태 축에 관한 곳으로서 보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보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보건 사업이 각각의 사업 시행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시숲, 생태숲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때로는 국토부에서 나올 때도 있고요.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거라는 거야. 도시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도시 숲 하지만 그것은 시행처가 거의 다 산림청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산림청 주체가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 조경에서, 물론 지금은 조경 기술자들이 우리가 그 산림청에도 설계를 하지만 산림청에서 안 주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산림청 안에도 그 안에 보면은 기술자 구분을 그렇게 조경 기차부터 시작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돼 있었고요. 그전에는 못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때문에 해졌냐면은 국토 생태 통합 네트워크 때문에 지금 돼 있죠. 도시만이 아니고 도시 안에 우리가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 관계 때문에 도입을 해서 이제는 환경 쪽에도 조경의 어떤 분야가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시행은 환경부에서 돈이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생태 관리와 보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물 복원하면은 아무래도 저기 산림청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대강 생태 복원이라면은 아무래도 환경부 쪽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강하고 또 관련돼 있는 하천하고의 관계는 또 그 우리가 국토부하고 관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갯벌 생태라면은 연안의 관계 같은, 연안과 또 우리가 해양하고 관계가 연결돼 있으면은 주로 이제 저 해양수산부하고의 관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부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요, 생태숲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대기하고의 관계도 있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경부 거냐 산림청 거냐 라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오염 줄인다든지 수질오염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잘 파악을 잘 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의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계획가의 입장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엔 자연환경보존법 이런 것도 있죠. 자, 자연환경보존법은 또 뭐가 있는가 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